명락대전의 당사자들은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 치고받기는 여전합니다.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선 불복론 공방이 그래서 벌어졌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현가 현수에 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즉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공식 대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 발언은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번엔 김두관 후보로부터 나왔는데요. 김 후보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후보를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열림공감TV에서 재성애가 이제 2020년 12월에 측근과 통화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금도를 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해진 상황, 민심은 하루아침에도 달라진다며 네거티브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공방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른, 이재명은 안 돼로 정했습니다. 서른 의원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낙연 캠프에 가장 강한 서른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박하는 나름 이제 이재명 캠프 입장으로 질문했더니 왜 사회자가 자꾸 이재명 후보 편을 드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이재명 캠프에 안민석 의원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또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만 나올 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시잖아요. 제가 듣기로 어제 서른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 31% 정도는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강조하셨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했을 때 여기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라고 상황실장님이 전문을 보내셨다고요. 캠프에. 뭐냐면 그 당내 선거가 더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뭐 여야가 비슷한데 그 국민들 보시기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보시기에 정말 적절하지 않다. 너희들 스탑.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직접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거티브 금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서른 의원의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소환을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서 10번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여론조사를 끄집어내서 몇 프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금지하는 분석에서 금지하는 편향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추세와 흐름을 보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게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 10번 중에 한 번의 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선 의원이신데 과연 적절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2018년에도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와 격렬하게 경선을 했어요.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해철 후보. 전해철 후보였죠. 비슷한 형태. 그리고 상대편이 남경필 후보였어요. 국민의힘에. 그런데 실제 결과에서는 99% 이상이 다 원팀 민주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른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 금방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의 이면에는 감정도 있고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은 어쨌든 빨리 쫓아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그 박빙의 구도를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 이재명 정서를 이제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반 이재명 정서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아주 총대 메고 이렇게 딱 그냥 깃발 들은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아까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게 노골적으로 건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건들지 말아야 될 직접적으로 선이죠. 건드린 거는
내가 이게 깃발 들었으니까 이 반이재명은 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생각이 들고 감정적인 측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지사를 우리가 대통령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통령 후보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뭐 좀 섭섭하시겠지만 뭐 행적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도저히 그 우리 서훈 본부장님 저쪽 선대 본부장이잖아요. 여러 번 언급하셨던 예. 그 몇 가지 그걸 이제 뭐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자꾸 언급하신 이유가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좀 실망스러운 면을 접하고는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대통령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서가 실제로 감정이 또 정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은 저 옛날에 친문 쪽에서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싸우면서 감정의 골, 또 경기지사 선거 때는 전해철 또 친문 이 핵심하고 또 이 부딪히면서 혈투를 벌이면서 감정의 골, 그것들이 중첩이 된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정당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그 각 개인에 대한 사항들은 다양한 거죠. 예.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정치의 영역 속에서 사회적인 정치의 영역 속에서 이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 원리의 기본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부인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든 야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이죠. 그것을 부인하면 굳이 경선이라고 하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필요가 없죠. 예. 굳이 그걸 어제 뭐로 서로는- 민주적인 경선 방식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다. 근데 이게 원팀이다. 이런 경우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길목에 올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가장 주의할 될 부분이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다. 서로 주의할 될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꺼내서는 안 될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민주당 앞서 이제 근데- 브리핑에서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은 당내에서는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데 승복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내부 사정을 제가 과거 역대 경선할 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분인가 이야기했는데 저지난 MB와 정동영 그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후선 처리됐는데 실질적으로 불복이 있었다. 정동영 후보 쪽으로 다 표를 안 몰아줬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하고 압도적인 격차로 우리가 참패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보면은 뭐 내부적으로 100% 승복 문화가 뭐 그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민주당 전체가 당내 경선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본선에 불복하는 사례가 이렇게 악패가, 그러니까 이 나쁜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도 아니에요. MB가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회창 후보가 가져간 350만 표까지 하면 850만 표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압도적인 민심이 이쪽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석 달 만인가 광우병, 그것도 나중에 다 뻥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조작이고 이렇게 밝혀진 그걸 거기에 얹어가지고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취임한 지 석 달 된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고 그러고 탄핵하라고 하는 그 흐름에 동참하고, 박근혜 후보도 당선되고 난 뒤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댓글 이야기하면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고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처럼 하고, 댓글은 이제 내부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사실로 나왔죠.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은. 근데 그게 그 본선에 그러니까 득표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사실은 정통성의 문제거든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한다면 근데, 문재인 예. 후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드루킹 사건 보면은 조혜진 의원님은 원래 친이계 하셨잖아요. 예. 친이계인데 사실은 친박과 친이의 갈등은 정말 10년 넘게 치열했죠. 예. 2012년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명박 씨는 대통령을 했고 예. 2012년에 경선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 뒤 친이계에서 전폭적으로 밀었습니까? 원팀처럼? 아니면 그럼요. 아니 다 박근혜 밀었어요. 후보인 분이 저한테 예. 저 친이 직계잖아요. 예.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변인 단장을 맡아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로 지금 후보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건 다른 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도 다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셨지만 이항구 예. 전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국 대변인 단장을 맡았고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경선 국면이라 사실 경선 전략상 서른 의원님이 예. 그냥 하나의 그 미끼를 던졌는데 저희들이 미끼를 안 물죠. 오늘 전문을 캠프 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라고 보낸 건 네, 그렇습니다. 미끼를 물었다가 괜히 커진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안 하기로 했으면 네. 아무리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것은 지킬 필요가 있다. 아니 잉크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깨버리면 그건 예.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비록 금요일은 손해가 있더라도. 그러나 예. 국민들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하는 후보를 싫어하지. 예. 민주당 선거인단도 그런 후보 측을 싫어하지. 그것을 인내하고 같이 원팀으로 이겨보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입장으로 어제 서른 의원님 발언이 좀 센 편이어서 금요일 날 안민석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님을 인터뷰가 예정이 되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미끼를 물 것 같은데요. 그 전문을 청와대에도 좀 보내주세요. 네, 의원님. 그 전문을 청와대에도 좀 보내주세요. 네, 안민석 의원이 우리 최재형 후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네거티브성 기사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예. 최재형 후보를 친일파의 후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대응을 했는데 청와대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친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이라고도 안 했어요.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보팀에서 우리 후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보팀에서 이야기했는데 덥석 청와대 대변인이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바람에 강한 유감 큰 사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지침 좀 그래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쪽 전문 좀. 약간 저희들이 이제 대선을 하면서 물론 대통령 뭐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청와대 아마 대변인실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안민석 의원님이 나오시니까 조혜진 의원님이 포스트잇에 전할 말씀 써주시면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대면시키면 안 그리고 됩니다. 친구라서 맛보기를 못해요. 어제 이제 우리 서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문제도 예. 분명히 8월 5일 날 다 100만 원 미만까지 해서 범죄 경력 조회서로 다 공개해서 언론에 다 공개돼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한 2주 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오선 의원님으로서 과연 적정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얘기죠. 어제 서른 사실에 의원님은 근거해서 비판하고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 나가는 거는 100% 환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이제 절제하고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 그 취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서른 의원님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가 이제 범죄 경력 조회소로 그거를 증명을 했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하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진 의원님 말씀은 100만 원 이하도 나오는 걸 보여줬다는 말씀이신 다 거죠? 공개했고 언론에도 해서 언론에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 이하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두 번이 그 조회소에 아니, 100만 원 이하의 다른 게 있는 거. 다른, 공직선거법 관련한 사안이 50만 원짜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100만 원 이하도 예. 다 공개된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적절하지 아는 않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다 받더니 음주운전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예. 두 번 아니냐고 알면서도 계속하는 건 서른 의원님이 그때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며칠 전인데 또는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건 아니면 뭐 관련 정보를 전달을 못 받았다든지. 양심에 맡겨야죠. 알겠습니다.